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지속적으로 지지부진한 시장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투자자분들의 답답함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그럼에도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모습이 지속이 됨에 따라 부정적인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러시아의 하원 금융시장 위원장에게서 암호화폐 투자로 모두 잃을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서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캥거루 하면은 생각나는 나라이죠. 이 호주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과연 어떠한 언급이 나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위원장 암호화폐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ASIC의 위원장 조셉 롱고의 경우에는 최근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모든 것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경고하고 싶은 것이 있다. 모든 것을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암호화폐 산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나쁜 행동이 근절되기 바란다. 우리는 호주인의 위험,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우려한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많은 프로젝트가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산업감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앞서 그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고 하네요. 호주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리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호주의 가장 큰 은행이라고 불리우는 커먼웰스 은행이 현재 암호화폐 매매와 보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호주의 정부와 은행협회 등 금융시장 전반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증권투자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언급한 러시아의 하원 금융시장위원회가 이제 말한 바와는 조금은 의미가 다른 것이죠. 모두 잃을 수 있다와 이제 모든 것을 걸지 말라는 말의 뉘앙스에는 아주 조그마하지만 이제 큰 차이가 있을 텐데 확실히 시장의 약세장이 지속이 되다 보니 이러한 견해들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관한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한 CEO가 시장에 대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떠한 이야기를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암호화폐 단기 약세 전망하나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프리 펀드의 설립자이자 CEO 그레그 킹이 수요일 코인데스크 TV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은 많은 것을 소화하고 있다.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은 시장이 다른 거시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 매도되거나 약간의 변동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구매력을 갉아먹는다며 최근 기술주 하락과 암호화폐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1월 사상 최고치에서 10% 이상 하락한 상태이며 10% 이상의 변동은 시장의 조정으로 간주된다. 다만 킹은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는 반등할 것이라며 올해 말 가치가 현재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시장이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답답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상승할 만하면 떨어지고 이제 저점인가 싶으면 거기서 더 떨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보며 많은 인물들의 견해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것이나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상승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조는 무엇일까요? 미래에 갔다 오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조에는 현재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수십 년간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투자라는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단기적인 스탠스,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로 인한 시장의 하락은 수도 없이 겪어왔으며 결국엔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연준의 모습 때문에 하락을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인물과 더불어서 거의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이죠. 이 마이클 세일러에게서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더불어 비트코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를 하였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비트코인 절대 안 판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19일 블룸버그 스튜디오 1.0에 출연하여서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플레 방어에 가장 좋은 것은 비트코인이다. 우리 회사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인플레 환경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 12월 말을 기준으로 12만 4,39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평균 매수 가격은 46,000달러로 현재 가격보다 높아 손해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마이클 세일러 대표의 언급을 보았습니다. 이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맥시멀리스트이죠. 현재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확실히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마이클 세일러뿐만이 아니라 중남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 연준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하기 위한 양적 긴축까지 진행을 하려는 모습 속에서 전 자산 시장의 약세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 매크로적인 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약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중단기적으로 이러한 기조를 보인다면 하방 압력을 받겠으나 역사를 돌이켜보았을 때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기조로 인한 시장의 흔들림은 숱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아진 미 증시 또한 금리 인상의 기조가 보일 때 소폭 하락을 하였지만 여지없이 이후에 하락폭보다 더욱 높게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 미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로 시장의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인지 시즌 종료가 정말 다가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조금은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만큼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경우는 얼마 전 도지코인으로 테슬라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언급과 더불어 테슬라의 공식 웹사이트 또한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이러한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하나의 사진을 게재하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사진을 올렸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마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신 분들은 단박에 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행성이 이제 지구와 시간 자체가 다르게 가죠. 이를 비유하면서 사진에 적힌 글을 간단하게 해석하자면 암호화폐 여기서 1시간은 지구에서 7년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시간이 현존하는 전통자산 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 말에는 격하게 공감을 하는 상태인데 지난 2017년 말 처음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의 경우는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서 매년 시장이 확장될 것을 예상하며 다른 투자자들보다도 더욱 빠르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이 시장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확장되며 변화해 나갔죠. 개인적으로는 7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시장 1년이 주식으로 치면 한 3년 정도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7년을 이야기한 것이죠. 작년 같은 시기와 이제 비교를 해보았을 때 그만큼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나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통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이 중에는 오늘은 거물 중에 거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제 유튜브의 모기업이죠. 구글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블록체인 전담 그룹을 조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구글 블록체인 전담 그룹 조직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블록체인 및 관련 전담 그룹을 조직한다고 이제 블룸버그가 관련 이메일을 인용해 보도했다고 합니다. 구글 엔지니어링 부사장 시바쿠마르 벤카타라만의 경우는 이름이 참 말하기 힘든데 내부트인 블록체인이 기타 차세대 분산, 컴퓨팅, 데이터 저장 기술에 중점을 둔 부서를 이끌고 있다. 이메일에 따르면 임원은 가상 및 증강현실 사업부 랩스의 창립 리더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구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코멘트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블록체인 기술 회사에 일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앞서 코이니스는 빌레디 구글 지불 및 커머스 대표가 암호화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었습니다. 구글은 현재 디지털 카드를 통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참 어제 오늘에서 굵직한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1등 증권 기업이죠. 미래에셋 그룹에서 코인은행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와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옴에 따라 지금의 가격적인 약세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며 나아가게 될 수 있을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이 지속적으로 연장이 되며 참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소송이 연장될 징조가 포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리플 SEC 소송 변호인 1명 사임했다. 소송 연장의 징조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크리스 라센 리플 공동 창업자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로빈 린슨 메이어 변호사가 소송에서 물러난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법원에 제출한 사임 신청서에서 로펌의 나머지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크리스 라센을 변호할 것이라 밝혔다고 하는데요. 미디어는 이와 관련해 소송이 예정대로 4월 마무리될 예정이라면 변호인에게 잔류를 요청했을 것이라면서 리플과 SEC 간의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징조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XRP의 가격이 플레어 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인해서 순조롭게 상승하고 있을 당시 SEC의 갑작스러운 태클로 인해서 엄청난 수준의 가격 하락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2021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SEC의 계속된 시간 끌기로 인해서 현재에 도달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미국 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해서 미 법원이 SEC가 신청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기한을 한 달 추가적으로 연장하며 부정적인 기조를 보여왔는데 오늘 또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이죠. 2021년 리플사와 미 SEC 간의 소송을 지켜보았을 때 리플사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SEC의 지속적인 시간 끌기로 인해서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으나 리플사의 CEO이죠. 빵형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SEC와의 소송에 관한 결론이 이제 올해에는 나올 것이라 이야기를 한 만큼 앞으로의 소송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며 나아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24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었던 비트코인 기준 68,000달러가 참으로 높아 보이기만 하는데요. 이러한 아쉬운 상황들이 반복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 또한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 일부 커뮤니티나 댓글들을 보더라도 시즌이 종료되었다, 암호화폐 시장이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매 영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시즌이
끝난 것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이번 연도 들어서 시장이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시그널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플레이어들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안정화되어 가려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가격은 하락하는데 시장은 더욱 확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들은 꼭 우리가 현재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통 자산 시장에서 또한 무수히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게 되어 있으며 투자의 본질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의 가격이 고점 대비 40%나 하락을 한 상태라면 제 아무리 날고 기는 투자자들이라도 해도 이제 또한 가치 투자를 외치는 투자자들이라고 해도 답답한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매도를 누르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맞서려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백사고 차 사고 집 사려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이며 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내재 가치가 가장 높은 자산군, 올바른 펀더멘탈을 가진 자산군을 찾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그 자산군을 찾았다면 필요한 것은 자산이 일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죠. 현재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을 만족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장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며 단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 금융의 혁신에 투자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산에 일할 시간만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똑같은 메시지를 상승장에도 외쳐왔었으며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도 외쳐왔었습니다. 상승장 당시에는 시장이 금방이라도 10배, 100배 성장할 것 같은 분위기 속에 모두 10년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동의를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해도 다소 부정적으로 어떠한 분들은 존버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일 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이 변동성이 가장 높다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래를 예측하며 차트를 통하여 대응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항상 대출을 받지 말고 여유 자금을 통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항상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지금의 시장에 좌절하지 마시며 좌절할 필요도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